월말은 언제나 배당주 계좌 공개죠. 매월 공개하는 계좌인데 제 건 아니고 아내 겁니다. 저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레버리지를 좋아하고요. 설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욕심이 생기고 설레기까지 하죠. 하지만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손실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더불어 높은 현금 흐름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짜준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건데요. 이번 달 배당금은 39만 8,668원인데요. 그 이전에는 45만원 내외에서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네요. 이 세 종목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승해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특히 금리 인하기에 유독 빛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계좌의 원금은 7,500만원, 현재는 약 540만원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수익의 대부분이 리얼티 인컴 덕분인데요. 리얼티 인컴이 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리 하락이 뭐죠? 이자가 줄어드는 거야. 이자가 줄어? 그럼 기존에 높은 금리를 주는 애들이 좋겠네. 이렇게 기존에 높은 금리를 주는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채권, 즉 TLT, 그리고 리얼티 인컴인 거죠. 한번 봅시다. 금리가 동결된 순간부터 금리가 인하하는 기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5월부터 3년 동안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65%, S&P 500은 마이너스 33%입니다. TLT는 중간에 상장을 해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년 6개월간 TLT가 플러스 39%,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4%, S&P 500은 마이너스 28%입니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이 기간, 즉 금리가 동결된 이후 하락하는 기간을 통틀어서 TLT의 성과가 제일 좋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기에는 리얼티 인컴의 성과가 더 좋았죠. 해당 계좌도 리얼티 인컴의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1년 3개월간 TLT는 플러스 27%, 리얼티 인컴 플러스 11%, S&P 500은 플러스 8%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체 기간 동안에는 TLT가 우세했지만 금리 동결기에는 리얼티 인컴이 TLT보다 더 좋았어요. 이와 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제피, 그리고 리얼티 인컴, TLT 이 세 종목을 섞어 놓으면 설사 주가의 대세 하락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피와 TLTW냐?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이거 흥미롭구만. 제피와 TLTW는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은 쓰레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파생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파생 상품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커버드 콜은 그 목적에 맞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분들, 높은 배당금을 원하는 분들에겐 커버드 콜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단,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는 해당 상품의 맹점을 먼저 이해하고 그곳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커버드 콜의 맹점이 뭐냐? 상승할 땐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하락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 추종지수가 상승할 때 커버드 콜도 물론 상승합니다. 오, 잘 오르네. 커버드 콜은 녹는다며. 투자도 안 해본 놈들이 하는 말들 믿어선 안 돼. 이 기간 커버드 콜 투자자들은 그들의 늘어나는 자산을 보고 커버드 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락할 땐 똑같이 하락한다는 것을. 그리고 추종지수가 회복하더라도 커버드 콜은 회복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반복함에 따라 추종지수는 전고점을 높이며 상승하지만 커버드 콜은 녹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락한 이후에 찔끔찔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추종지수랑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원금이 녹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하락률을 정해놓고 큰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추종지수로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내가 TLTW에 투자했어. 따박따박 높은 배당받고 좋은 세월 보내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마이너스 30%야. 이건 원금 회복 못합니다. 평생 가도 못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현실을 냉정히 봐라 이 말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100만원 투자하고 이자 받고 있는데
TLTW가 하락하더니 90만원이 됐어. 이제 TLTW 10만원 팔아서 TLT나 TMF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배당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90만원이 80이 됐어. 그럼 다시 10만원 팔아서 TLT나 TMF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70만원이 됐어. 다시 TLTW 10만원 팔아서 TLT나 TMF를 매수합니다. TLT도 머지않은 미래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처럼 TLT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제피나 타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후에는 결국 원금 회복을 못하게 됐는데요. 슈드나 부 같은 ETF로 교체해야 하겠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무조건 내리기만 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는 리얼티 인컴과 TLT는 최악의 투자였죠.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리얼티 인컴과 TLT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상품도, 무조건 나쁜 상품도 없는데요. 커버드 콜도, 레버리지도 결국 주가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이해한다면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투자는 덮어놓고 틀렸어, 또는 어떤 투자는 항상 오라 라는 흑백 논리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닥터 둠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 그에 져서 내일의 금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장과 특정한 자산에 주목할수록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어쩌면 우리는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논리를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된 자산을 파는 것, 돈은 항상 이 원칙에 맞게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고평가된 곳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모두가 열광하는 자산에서 모두가 무시하고 홀대하던 자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